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융 완화 점검을 바탕으로 한 정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은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물가 목표 검토는 그냥 지나치면서 정책 점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곡선 통제에서 장기 금리 변동폭에 대한 사실상의 확대와 ETF 매입의 유연화 등 정책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 곡선 통제는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을 의미하고, ETF는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 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부작용 대책 등을 내세운 예상 내용이었지만 C19 감염증 이후의 경제에서 금리 상승 등에 대응하는 데 무게를 둘지 아니면 완화, 강화의 여지를 남기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금융정책의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8년이 지나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서지 않는 2% 물가 목표가 재검토 범위 밖에 놓인 가운데 점검 결과가 깊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단지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2차원 완화가 표류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C19 감염증 이후 일본의 경제 동향을 감안한 정책 대응과 그동안의 장기 완화나 감염증 대책에 따른 국채 잔액 급증, 그리고 주식시장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 등에 대한 부작용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도 높고 일본은행이 중요시한 것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재검토에서는 수익률 곡선 통제에서 장기 금리의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로 정하면서 사실상 확대했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미국 장기금리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금리 유도 목표 0% 정도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규정해온 변동폭을 재검토한 것입니다. 점검 결과 문서에는 금리 변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 완화의 효과를 해치지 않으며 시장 기능에는 플러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한편, 저금리 장기화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금융중개 기능이 정체 방향으로 향하는 리스크나 금융 시스템 면의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들어 일정한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견에서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수익률 곡선 통제의 유도 목표를 다소 폭있게 표현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를 올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변동폭의 확대를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연속 지정가 운영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보다 강력하게 금리가 상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한다라고 했고, 금리 상승 억제를 오히려 중요시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든 취할 수 있는 애매함을 남겼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시정이나 장래의 금융 정상화를 위한 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 완화 유지나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애매함은 ETF 매입에 대한 재검토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일본은행은 ETF에 대해 6조엔의 원칙적 매입 한도를 철폐하는 한편 12조엔의 매입 상한은 남겨두면서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한까지 매입할 수도 있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대출을 늘린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대출 촉진 제도 역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듯한 정책이었습니다. C19 감염증 대응, 금융지원 특별 운영 등 일본은행의 대출 지원 제도의 이용 잔액에 따라 은행이 일본은행에 가지는 당좌 예금에 가상금리를 지불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할 때 은행이 대출에 신중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추가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깊이 있게 추구하거나 장단기 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논의도 있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를 고려해 당좌 예금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상을 줄여나가면서 정책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이러한 발표가 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재검토가 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사 자체가 FRB나 ECB 등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작년부터 금융정책 전략과 전략적 재검토를 내걸고 양적 완화책 수정에 임하는 가운데 세계적 움직임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난감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수단은 없었고
결국 C19 감염증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책 자유도를 확보하면서 시장 등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주려고 남은 천조가리를 이어 붙이는 패스워크처럼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이 강한 부작용 문제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강조해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향해서는 금리 상승 용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금리와 국채 시황의 불안정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과 금융기관 등 각각에 배려한 것처럼 보인 결과 재검토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으로 일본은행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했습니다. 지난 8년간 일본은행은 2% 물가 목표를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왔습니다. 제로금리 정책도 국채나 ETF 매입도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2%에 못 미친다고 해서 경기 확장기에도 완화 정책을 계속했고 주가를 지지하는데도 손을 댔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물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화 정책을 계속해온 것이 자산 가격 급등 등을 일으켜 오히려 거시 경제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물가 목표에 대한 본질을 덮은 채 정책 점검에 활용 점정이 없다는 것은 일본은행도 알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은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 분배 정책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예적금 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빚을 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소득 이전이고, 금리 인상은 그 반대의 소득 분배 효과를 갖습니다. 이렇게 소득 분배를 좌우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나 ETF의 자산 매입으로 대량의 자금 공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나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저성장으로 노동자의 급여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실질 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소득 격차 확대를 조장해버렸습니다. 또한 국채 매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가까워지면서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수입만으로는 재정이 부족해서 국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재정 구조는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금융정책이 일본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 내에서는 몇 가지 변명이나 한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같은 물가 목표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만 그만두게 되면 환율이나 국채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든가, 이미 물가 목표는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 지금은 정책의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일본은행도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목표 정책의 유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의 개입으로 억지로 먹힌 경위는 있다지만 물가 목표 재검토의 뚜껑을 닫을 이유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물가 목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한 구로다 총재의 2차원 완화에 대한 구심력이나 금융정책의 신뢰는 약화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